이번 시간에는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대표로 하는 미적분 단원에서 나오는 도함수의 활용 파트 한번 배워볼 것이고, 우리 앞서 봤던 도함수 활용 파트 쪽에서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앞에서 극대역소를 배웠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개념들은 수투에서 배우면서 그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랑 그 극대역소 유형들 배웠었던 거지, 그거랑 거의 똑같은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딱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접선의 방정식 유형 풀면서 그 필수예제 6번이나 필수예제 7번에 있는 유형은 4개 변수 미분법, 그리고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이니까 특히나 그 필수예제 6번, 7번은 잘 풀어주시고, 그거를 잘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 미분법 배웠던 것들 중에 4개 변수 미분법이랑 음함수 미분법 강의한 거 있었지? 그거 한번 잘 복습해주신 다음에 풀이 읽어보시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읽어볼 수 있겠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고, 우리는 189페이지에 곡선의 오목과 볼록부터 시작을 할게요. 변곡점이라는 개념이고, 변곡점이라는 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대충 이런 지점, 어떠한 지점? 함수의 볼록성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보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아줘야 돼서 원함수의 입장에서 이 변곡점과 도함수의 입장에서 이 변곡점을 따로따로 알아주셔야 된다. 그랬을 때 원함수의 입장에서 변곡점은 어떤 거? 볼록성이 변화하는 지점. 도함수에서 변곡점은 뭐? 극점 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볼록성에 대하여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있을 텐데, 그때 각각 위로 볼록일 때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위로 볼록일 때 이계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위로 볼록이면 이 도함수는 감소하고 이계 도함수는 음수값을 갖는다. 반대로 아래로 볼록일 때 도함수는 증가를 하겠고 이계 도함수는 양수값을 갖겠지?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 가지 그래프, 이런 4차 함수, 원함수랑 이 녀석의 미분꼴인 도함수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겠죠? 그래서 x축 4 그리고 이쯤에 도가 바뀌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런 느낌의 도함수가 있겠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 도함수를 구하면은 역시 증가 감소 증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서 이쯤에서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이런 느낌의 이계 도함수가 존재를 하겠다. 이 세 가지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원함수의 극점부터 우리가 익숙하니까 한번 보자면, 원함수의 극점은 여기인데, 그때 도함수는 어떻게?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게 극점이었고, 원함수의 변곡점,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하게 되는 여기가 변곡점이겠고,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 여기가 또 변곡점이겠지. 그때 도함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봤더니 극점을 갖고 있다는 걸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때 도함수의 극점은 곧 이계 도함수에서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도 읽어볼 수 있겠고.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관계성을 갖는다. 이계 도함수의 극값, 이계 도함수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은 도함수에서는 극값이고, 그것은 곧 원함수에서 변곡점이다. 그랬을 때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봐봐, 위로 볼록한 이 녀석 여기일 때 지금 도함수는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죠, 그지? 그때 이계 도함수는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겠고, 또 아래로 볼록인 이 구간에서 도함수는 증가하고 있고, 역시나 이계 도함수는 양수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표로 한번 정리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극점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극대와
극소점이 있겠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를 해주면 될까 했을 때 봐봐 도함수가 극대를 가졌을 때 이게 도함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도함수가 극소를 가졌을 때 이게 도함수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상 도함수의 도함수가 이게 도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극대면 당연히 이게 도함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야. 마찬가지로 극소일 때 이게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것도 당연한 멘트겠지. 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이것보다 조금 더 한 단 넘어가서 도함수가 극대를 가질 때 원함수가 어떻게 볼록성이 바뀌는지를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보면은 도함수가 극대점을 가질 때 원함수는 아래로 볼록에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 있지. 원함수가 아볼에서 위볼로 바뀐다.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뀐다. 언제? 도함수가 극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함수가 극소점을 갖고 있다면 그때는 반대겠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 라는 걸 기억해 두고 백곡점이 나왔을 때 혹은 도함수의 극점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캐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그냥 보자마자 도함수의 극대점이네 원함수는 아볼에서 위로 바뀌었겠네 라고 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겠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요 정도가 이제 백곡점에 관한 개념적인 내용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함수들을 보면서 도함수 구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한번 필사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필사적으로 가서 일단 필사 14번부터 봅시다. 보면은 뭐 다음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거나 있으니까 오목과 볼록성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계도함수를 구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계도함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찾아보는 게 물론 정배긴 하겠지만 우리 방금 봤잖아? 굳이 이계도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도함수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변곡점인지 아닌지 아래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방법을 배웠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 원리에 있는 함수 정도는 함수가 쉬우니까 미분하는 게 쉬워.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것도 물론 쉽겠지만 이계도함수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빡센 미분함수의 경우에는 그때는 굳이 이계도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도함수만 보고도 볼록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계도함수 구해서 볼록성 판정해보는 것도 물론 연습해 보시되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까지만 구해놓고 도함수로 변곡성을 체크하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체크하는 연습도 충분히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수의 15번도 보시면 뭐 함수가 나와 있고 변곡점의 좌표가 2,5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니까 대충 일단 변곡점의 좌표가 2,5라는 건 저 점의 함수를 지난다는 얘기지. 대입 먼저 해서 식 하나 얻어내셔야겠고 변곡점의 x 좌표가 2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계도함수 쳐가지고 f 더블 프라임에다가 2를 넣어준 게 0이다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은 그걸 이용해서도 변곡점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되겠죠. 어렵진 않을 것이다. 넘어가볼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백구이 저쪽 박스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함수의 그래프 개요는 다음을 고려할 거인다. 그래서 그 다음이 6개가 정도 나와 있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좌표축과의 극점, 즉 절편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3번은 그래프의 대칭성 혹은 주기성. 그리고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극대가 있고 극소는 있는지, 오목한지 볼록한지 또는 점근사를 갖는지 발산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6가지 포인트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찍어보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함수식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함수식을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생긴 건지를 우리가 잘 그려버리기만 하면 돼. 하지만 추론은 달라. 함수식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생겨야 될까를 우리가 가정해보고 들어가 보자는 거야. 그게 추론인 거야. 그랬을 때 그 둘 다른 방법이 분명히 다른데 그리기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1차적으로는 증가 감소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함수가 어디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만 봐도 대충 개형을 모양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점근선까지 요 세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정의역은 어디인지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 혹은 점근선이 있지 않는지 그런 걸 판단해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그래프를 다 그려볼 수가 있겠다는 거야. 극대나 극소 같은 건 증가함수를 판단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오목성, 볼록성, 위로 볼록하는지 아래로 볼록하는지 그런 거에 관한 것도 역시나 증가함수를 따라서 그려보다 보면은 당연히 위로 볼록이고 당연히 아래로 볼록하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지만 이 정의역적 공동선은 달라. 이건 따로 너네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 그리고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디테일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서는 절편 같은 걸 좀 챙겨주면은, 혹은 뭐 원점을 지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챙겨주시면은 디테일을 좀 더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먼저 3번까지 가는 거는 그닥 많은 경우가 아니고 보통 저 1, 2번 선에서 끝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추론. 왜 추론을 한다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찾고자, 그러기 위해서 추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프 개형을 찾는다는 건 분명 그래프 개형이 달라질 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을 때로 나뉘어진다는 얘기겠지. 그랬을 때 그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조절을 하냐,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훌륭한 건 극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극점을 이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수를 바꾸는 것과 하나는 y값을 바꾸는 거예요. 극점의 개수를 바꾼다는 건 예를 들어서 극점이 2개일 때, 극점이 3개일 때 그래프 개형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지. 또한 극점에 y값이 있을 건데 그 극점끼리 y값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그 y값들이 같은지 그것들을 이용해서 함수를 주로 조절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1번에서 거의 모든 80% 문제는 다 끝나요. 극점만 이용해 잘 해주고. 오케이? 그 외적으로 지금 조금 쓰이는 게 위에서 언급했지만 정의역이나 치역이나 점근선들 혹은 구간함수까지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함수 개형을 조절해보는, 정의역을 좀 다르게 세팅한다든지 혹은 치역을 좀 다르게 세팅한다든지 점근선의 위치를 좀 조절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는 게 나머지 20%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점근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배우분의 그래프 추론은 극점을 이용하는 것과 점근선을 이용하는 것, 요 선에서 끝난다는 거 개념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 나머지는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상 중요한 건 기본 그래프에 대한 사전 지식이 물론 필요하겠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지. 이 3차 함수와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너무나 유달리 자주 나오기도 하고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주셔야겠고, 사실 이 내용이 수투 미적분을 하면서도 3차 4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서 한번 다뤘을 거야. 그렇지만 이 미적분 선택 과목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개형도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3차 함수는 개형 크기 몇 가지? 최고창계에서 양수랑 가정하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4차 함수는 개형이 몇 가지? 최고창계에서가 양수랑 존재하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있다. 그렇지만 최우창계에서 양수일 때니까 음수 반응까지 고려하면은 총 16개, 3차함수는 총 6개가 있겠지. 그래서 3차함수가 나왔을 때 6개 계형 중에 하나겠다를 이용해서 극값을 이용한다든지 정근선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래프를 추론해 보시는 거, 혹은 4차함수가 나왔을 때 그래프 계형이 16개 중에 하나겠다, 그 중에서 뭐일지를 극값을 이용해서 혹은 정근선을 이용해서 추론해 보는 거, 그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3차함수, 4차함수에서 또 중요한 게 있었죠. 비례관계가 있어서 비율관계. 대표적으로는 뭐 선차함수라면 이런 직사각형 그리는 거 8칸으로 나누는 거 있지. 이런 풀이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고, 3차함수도 쓸 수 있는 게 1대 루트 3 비리 비율도 있었죠.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셔야 되겠고, 또 4차함수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지. 대표적인 건 이런 거 쓱 그었을 때 1대 1대 2다라는 거, 혹은 1대 3으로도 배우기도 하고, 이런 비율이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죠. 이렇게 쓱 그었을 때 이 녀석의 중점에서 올려서 접선 그으면은 요 접선과 요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길이 비율도 있었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는 1대1 길이 비율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 개념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조금이라도 계산량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용해 보면서 문제를 한번 열심히 풀어보자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다 라는 느낌이 생길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딱히 중요한 단원이고, 일단은 필수의 16번부터 봅시다. 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3 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뭐? 증가함수 따지. 그러면은 굳이 미분을 하지 않아도 증가함수를 따지는 눈을 한번 길러보자고. 굳이 미분을 때리지 않아도 봐. 일단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왜? x제곱 더하기 3 분모는 항상 양수, 분자는 양수네. 얘는 항상 양수값이다. 치역 알아냈네. y값은 항상 0보다 크다. 정의역 x의 범위 들어가는 거 있어? 없죠? 제한 조건이 없지? 정의역은 전체. 정근선 발생해 안 해? 발생을 하나요? 발생을 하죠. 조심해. 세로 정근선은 정근선이 아니야. 가로 정근선은 정근선이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보내고 해서 걔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찾아보는 가로 정근선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얘는 리미트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면 0으로 수렴을 하고 있잖아. 가로 정근선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세로 정근선 물론 없겠지만 가로 정근선 x축이 존재를 한다. 됐고, 증가함수 따져보자면 봐봐. 굳이 미분 때리지 않고도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어. 지금 분자는 고정이잖아. 그럼 이 녀석의 증가감소를 고려하는 건 분모만 고려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분모가 증가한다면 거꾸로 분수 전체는 감소하겠지. 분모와 분수의 증가감소 계형이 서로 다를 거야. 그러면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2차 함수고 이런 일반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y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될 테니까, 그럼 거꾸로 분수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y축을 기준으로 분모가 감소하면 분수는 증가하겠지. 분모가 증가하면 분수는 감소하겠네. 정근선이 x축이 되니까 대충 이런 개형이겠다 라고 읽어볼 수 있겠다는 거지. 중요한 키포인트,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뭐야? 2차 함수야. 언제나 조심해. 2차 함수가 문제에서 쓰이잖아. 그럼 무조건 우리 뭘 써야 되냐?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무조건 고려해 줘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문제에서 2차 함수가 나왔는데 대칭성을 쓰지 않는 문제는 없어. 그런 문제는 세상에 없다. 무조건 써야 돼. 2차 함수가 대칭성 어떤 거? 요 y축을 기준으로 지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분모로 가는 요 분수 함수조차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겠다 당연히 라는 걸 살려서 그려줘야 된다고. 당연히 문제를 풀 때도 살려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가 2,1이라는 걸 준다면 우리는 당연히 뭘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1이 있겠네요 라는 걸 좌우 대칭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 미분 없이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겨볼게요.
필수예제 17번에 있는 그 두 그래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거의 구구단이야. 그러니까 문제 한 10개를 풀면 그 중에 한 서너 개 정도는 얘네가 나올 거야. 그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고 자주 나오는 그래프 유형이고, 그래서 좀 세트가 있는데 x의 2의 x승, x의 2의 마이너스 x승, 뭐 x의 ln x승, 그리고 x분의 ln x, 이런 것들이 좀 짝꿍이야. 이 네 가지 정도는 그래프에 어느 정도 기억해두고 있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 항상 대표격인 이 두 녀석을 좀 먼저 알아볼게. 자, 물론 미분을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긴 하지만 미분하지 않고도 한번 우리 알아보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제 음수값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가 있죠? 왜? 뒤쪽에 있는 이 x승은 항상 양수값이겠지만 앞에 있는 x값은 양수음수가 될 수 있지.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뒤에 있는 이 x승은 항상 양수니까 결국 이 함수값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x가 부호를 결정하겠네. 그치? x는 언제 부호값이 바뀌어? 원점에서 부호가 바뀌겠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알아볼 수 있겠지. 그럼 일단 원점이 중요할 것 같아. 거기서 부호가 바뀌니까 x와 h를 이렇게 그려놓고 원점에 표시해놓자. 여기서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 이쪽에서는 음수값, 이쪽에서는 플러스 값을 가질 테니까 여기 살짝 표시를 해놓고 정근선 가시는지 판단을 해보자고. 그러면 정근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수렴할까 아니면 발산할까? 그렇게 했을 때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는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 2x는 어디로 가지?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승이니까 그럼 2의 무한분의 1승, 즉 무한분의 1, 무한분의 1은 얼마? 0.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네. 무슨 꼴이야? 무한 곱하기 0 부정형의 극한 꼴이지. 이해되겠어? 그랬을 때 우리 그런 부정형의 극한을 어떻게 풀었었어? 무한 곱하기 0인 경우에는 인수분해 치거나 통분하거나 분모를 유리화하거나 분자를 유리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무한 빼기 무한꼴 혹은 무한 곱하기 무한꼴, 무한분의 무한꼴 이런 걸 바꿔서 풀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쓸 수 있는 꼴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x는 다항함수죠. 이 x는 지수함수지. 다항함수와 지수함수를 비교하면 지수함수가 조금 더 힘이 세요. 지수함수가 발산하고 다항함수가 수렴한다? 그럼 그들이 곱하면 발산하게 될 거야. 지수함수가 세니까. 얘가 발산하고 얘가 수렴한다? 그들이 곱하면 있고 수렴하게 될 거야. 얘가 좀 더 세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힘이 더 센 녀석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랑 다항함수를 비교하면 그건 다항함수가 더 세겠지. 왜냐면 삼각함수 생각해봐. 사인 같은 거 생각해보면 기껏해야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조금 놀고 있는데 다항함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있어. 그럼 당연히 이것도 세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요 경우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삼각함수보단 다항함수가 세고 다항함수보단 지수함수가 세겠다. 그럼 지수함수 짝꿍 있지? 누구? 로그함수. 로그함수는 다항함수에 비해서 힘이 셀까 약할까? 생각을 해보면 로그함수는 누구 짝꿍이야? 지수함수 짝꿍이잖아. 그치? 그럼 다항함수보다 셀까 안 셀까? 짝꿍이니까 비슷하겠죠? 친구잖아. 그러니까 다항함수보다 세다 로그함수도. 그래서 이런 대충 기준을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이 로그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를 해. 그래서 로그함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분해서 도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반드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게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어. 간단한 로그함수에 대해서는 물론 이 정리를 쓸 수가 있겠지만 그런 정도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보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다항함수는 발산하지만 지수함수는 수렴하지. 근데 누가 더 힘이 세다고? 지수함수 힘이 세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대충 수렴을 할 텐데 음수값에서 수렴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음수값에서 수렴하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지.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죠? 왜냐면 원점에서 보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좀 어떻게 느껴지겠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껴야겠지. 그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 x가 플러스만 대로 보내보자. 그럼 얘도 발산 얘도 발산이네? 이건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래서 그냥 쭉 위로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 대충 이렇게 생겨 먹었겠다 라는 거야. 그럼 대충 그 값은 여기 있겠네. 극소점 하나 있겠네. 했고 그 점의 좌표는 미분 구해보면 y'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정리하면 2x의 x 플러스 1승. 즉 y'이 0이 될 때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극점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 y 값은 얼마? 넣어보시면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라고 보여볼 수가 있겠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걸 유추해볼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대표적인 x는 x가 있긴 한데 이보다는 좀 더 x분의 nx가 조금 그래프를 그릴 건덕지가 좀 많아서 이걸 봅시다. 역시 미분 때려서 하면 쉬워. 근데 이제 우린 미분 안 하고도 키우는 눈을 한번 길러봐야 돼. 미분하지 않고 보자. 자, 분수함수지. 일단 양수값 가질 수 있어 없어? 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x도 양수함수 가질 수 있고 lnx도 양수함수 가질 수 있는데 참 조심할 거 있어. 여기에서 분모에 박혀있는 요 x 얘는 양수함수를 가질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위에 있는 로그 함수 때문에 뭐가 생겨? 진수 조건이 생긴다. 이거 항상 조심합시다. 진수 조건. 언제? 모든 문제인데 로그 함수가 들어간 문제 나오잖아. 무조건 진수 조건부터 따져. 안 그러면 문제 틀린다. 모든 로그 함수 문제는 진수 조건부터. 이걸 기억을 해놔야 실수가 안 나요.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항상 양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 분모에 있는 x는 부호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분모에 있는 x는 항상 양수값을 가져야 되거든. 애초에 지금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로 세팅이 된 거야. 그러나 치역은 확실히 실수 전체일 거야. 왜? 분모가 양수로 고정된다 한들 lnx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수가 있잖아. 그렇지? lnx가 음수에서 양수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x가 얼마일 때? 1일 때였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y값은 전체일 거고 부호 변화 어디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바뀔 건 어디에서? x는 1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겠네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증가함수 따져보자. 정근선부터 따져봐야겠지. 정근선. 자, x가 0보다 큰 거가 지금 정의역이니까 x가 0일 때 리미트와 x가 0 플러스만 들어갈 때 리미트를 두 개를 보내면 될 것 같아. 자,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분모는 얼마로 가? 0으로 가지. nx는 얼마로 가? 무한대로 가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면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니까 얼마로 가겠어? 그냥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겠다. 분모가 분자에 비해 겁나 작은데 심지어 음수값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 쉽게 알아볼 수 있겠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x 분모는 무한대로 가겠고 분자 역시 무한대로 가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무한이 될까요? 수렴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수렴. 좀 맞았어. 왜냐면은 봐봐.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좀 당연해. y는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y는 ln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일 거야. 그죠? y는 어떻게 돼?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점점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점점 완만하게 증가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무한대까지 쭉쭉 뻗어나고 나면 그때 nx는 거의 수평에 가까울 거야. 점점 위로 블록 해야 되니까. 근데 증가해야 되니까. 근데 x는 어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당연히 이 무한이 이 무한보다 훨씬 클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그 함수가 다음 함수보다 보통 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좀 틀릴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로그 함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미분을 치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무한을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뭐가 더 큰 무한인지를 비교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렴을 하겠다. 얼마로? 플러스 0으로 수렴을 하겠네 라고 읽어볼 수 있다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네. y축이 점근선이어야겠지. x가 0보다 큰 정역이니까. x축 그려주시고 x 이퀄 1 중요할 거야. 부호가 바뀔 거야. 마이너스 무한이었다가 0으로 갈 거야. 그러면 대충 이렇게 올라오고 부호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 점근선 가져야 되네? 어떻게 되겠어? 꺾여야겠지. 점근선이니까 쑥 이렇게 내려가겠네. 이게 되겠어?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극점은 어디? 여기서 극점 생기겠네. 여기 x좌표 얼마? 1. 극점 좌표 찾아보려고 미분을 때려보면 y'은 분수 미분이죠? 분모의 제곱분에 위에 거 미분 아래 거 그대로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아래 거 미분 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정리하면 x제곱분의 1 빼기 lnx라는 게 부함수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게 0이 될 때는 언제? lnx가 1이 될 때 x가 얼마? 2일 때 여기 x좌표 얼마? 2네 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지. 이해겠습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 y값은 2에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의 그래프 방금 본 x, 2x 그래프랑 x분의 lnx 이 그래프는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그래프 개념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놓는 게 좀 더 문제풀이 할 때 시간 단축에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필수 17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필수 17번은 뭐 미분 알아서 잘 해보세요. 증가표 잘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필수 18번 다룰 때도 봐봐 아까 삼각함수랑 다항함수 비교해보면은 뭐가 세다고? 다항함수가 세다고 사인 코사인일 때 한 세트는 달라. 근데 봐봐 x에다가 지금 이 사인 x를 더한 거잖아. 그럼 그래프를 이거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는 거야. 봐봐 원래 사인 x는 어떻게 생겼어? x축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인 x지. 이 축을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좌우 진동하는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사인 x 그래프란 말이야. 그게 지금 요게 없을 때의 그래프야. 근데 이번 요게 생겼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원래는 그냥 0 플러스 2 사인 x여서 y 이퀄 0이 뭐야? 이게 x축이지. 그래서 x축에서 이렇게 위아래 진동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면 이번엔 뭐야? y 이퀄 x에 대해서 진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어? y는 x를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sin x처럼 진동을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요 그래프야. 알겠어요? 그럼 요거 미분해서 구하는 게 좀 쉽겠어 어렵겠어? 조금 어렵겠지? 그치? 그렇지만 뭐 극점 같은 거 구하기 위해서는 좀 미분을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고 어쨌든 간에 대충적인 계형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라는 걸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됐고 넘겨봅시다. 그리고 함수의 최대와 최소 중학교 때부터 등장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우리를 꾸준히 괴롭히는 심지어 미적분까지 찾아서 괴롭히는 최대 최소 유형인데 늘 가르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대 최소가 어떻게 구하냐? 후보는 두 가지. 구간의 양 끝값과 특이값. 구간의 양 끝값이 어떤 거라고? 문제에서 이런 닫힌 구간 a, b 같은 게 나왔고 함수 y는 fx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보라고 했을 때 구간의 양 끝 fa와 fb 이 함수값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게 쓸모가 있을 때는 언제? 닫힌 구간일 때. 다시 말해서 열린 구간이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구간 양 끝값이. 구간 자체가 아예 없어? 당연히 구간 양 끝값도 존재하지가 않겠지. 한쪽 구간만 있어. x가 a 이상이다 이런 구간만 있어. 그러면은 한쪽 끝만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t값은 뭐? 그니까 2차 함수라면 꼭지점값 구간 함수라면 구간이 바뀌는 거. 이 정도로 읽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 양끝값과 t값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최대값 가장 작은 놈은 최대값이라고 해서 풀 거다 라는 게 최대값 최대값 풀이었어. 앞으로 계속 이걸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필수 19번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죠. 단치 구간에서 구간이 닫힌 구간이 나왔으니까 구간의 끝값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함수가 지금 정확하게 식이 나와 있으니까 더함수 쳐가지고 그 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마도 정답은 그 값이랑 그 구간의 그 값, 요 녀석들 비교하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바로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뭐 그 값 같은 거 한번 너네 계산해서 잘 찾아보시고 넘겨볼게. 그래서 20번 역시나 구간이 나와있고 미분 칠 수 있으니까 글값 구해서 최대값 최소값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느낌을 읽어볼 수 있겠고 20번에 1번, 2번 그래프가 좀 많이 있지. 앞에서 봤던 XEX랑 비슷하게 생겼고 X분의 NX 짝꿍 해서 X 곱하기 NX 짝꿍 그 녀석이랑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도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연습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대값 최소값 문제여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식으로만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풀려. 그렇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은 그냥 우리가 굳이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 그럼 최대값이 어디야? 여기겠네. 라고 해서 바로 풀 수 있잖아. 그럼 굳이 구간의 연결값이나 극소값 같은 걸 구할 필요 없이 그때값이 정답이겠다로 바로 풀 수도 있겠고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 기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미리 외워놓는 게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잘 기억해보시고 이거 20번 풀 때는 답만 찾지 말고 그래프 한번 그려봐. 연습해보세요. 21번도 마찬가지. 답만 찾지 말고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 꼭 해봐야 돼. 알겠지? 읽어볼게. 자, 22번에서는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구간이 나왔고 함수는 이렇게. 최소값이 파이다라고 나와요. A는 양수. 자, 그랬을 때 일단 구간이 양값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대입해줘야겠죠. 그래서 F0, F4, 분의 파이. 대입해주시면 F0은 얼마? 0이고 아니죠? 이거 코사인이 1이니까 A지. 4분의 파이는 4분의 A 파이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될 텐데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 그죠? 그래서 뒤에 거 없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값을 구해봐야겠지. 그래서 미분을 때려보면 A 플러스 마이너스겠네. 마이너스 2A 사인 2X 미분 이해되겠죠? 오케이? 코사인 미분돼서 마이너스 사인 됐고 2x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2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오케이? 합성하면서 속미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더함수가 나왔고 0되는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여기 0이 될 때는 sin 2x가 2분의 1이 될 때 그때 0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sin x가 2분의 1이 된다는 건 즉 sin 얼마가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고 그때 요 얼마는 얼마가 되어야 돼? 우리 특수가 기억하죠? 사인이 2분의 1 값을 가질 때였는데 30도일 때 6분의 8. 그럼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잖아. 사인은 6분의 8에서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도 2분의 1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맞을 때 6분의 5 파이 그때도 2분의 1이겠죠. 네모가 뭐였어? 2x. 그래서 다시 x로 바꿔주시면 x는 12분의 파이일 때 12분의 5파이일 때 이렇게 있겠고 지금 범위 자체가 4분의 파이까지니까 12분의 5파이는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4분의 파이는 12분의 3파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값 자체는 구간 안에서 얘밖에 없겠다. 그러면 그냥 집어넣고 계산 때려주시면 자 x에 12분의 파이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f 12분의 파이는 앞에 거는 12분의 a 파이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의 6분의 파이인 거잖아.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얼마? 2분 루트 3.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최소값이 얼마라고 해서 봤더니 파이라고 줬지. 근데 봐봐. 얘가 파이가 될 수 있어? 없죠. 얘가 파이가 된다는 뜻은 루트가 아예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루트가 사라지면 얘가 얼마여야 돼? 0 돼야 돼. 그럼 이게 파이도 사라져야 되잖아. 얘는 파이가 될 수 없겠네. 그치? 이거는 파이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얘는 파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하면 안 돼. A가 파이면 되잖아. 그치? 얘는 파이가 될 수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비교해 주시면 되겠는데 비교해봐. A랑 4분의 A 파이야. 이거 자체로 이미 얘가 더 크다고. 왜? 파이는 얼마? 3.14. A에다 4분의 3을 곱한 거라고. 그럼 당연히 A보다는 작겠지. 이게 최소값이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파이고 그럼 A는 얼마다? 4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네가 생각을 해봐. A를 구하지 말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최대값이 지금 후보가 얘랑 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최대값이면 그냥 A 구하라고 했지 뭐하러 최대값 구하라고 하겠냐고. 얘가 최대값이겠지. 너 계산하라고. 오케이? 눈치를 가져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123번. 자, 두 곡선이 있고 한 면에 x축 위인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을 구하시면 나와 있는데 지금 두 곡선의 식이 물론 그림을 봐도 좀 감이 올 수 있겠지만 하나는 y는 2x승이나 하나는 y의 2-x승이란 말이야. 식의 형태를 보자마자 x에서 마이너스 x로 뭔 대칭?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걸 캐치해 줄 수 있어야 돼. 저 둘이 y축을 기준으로 지금 서로 대칭 관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놔도 이 직사각형 또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주시면 지금 직사각형의 좌표를 모르니까 대충 이런 데를 t라고 두면 y 좌표는 뭐 2의 t승이라고 둘 수 있겠고 여기는 그럼 마이너스 t가 되겠지. 대칭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다. 지금 가로 길이는 2t, 세로 길이는 2t. 그러니까 2t 곱하기 2의 t승 하면은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식이 되겠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지. 한마디로 유함수의 최대값이 뭐냐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풀면 안 돼. 지금 구간이 주어져 있는 거야. 왜냐면 직사각형이 이 안쪽에서 지금 그려져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t를 여기에 x좌표를 지금 t라고 세팅을 했잖아. t는 어떤 범위 생길까? t는 양수다라는 범위 생긴가? 왜? 오른쪽 점에 x좌표를 t라고 냈으니까 얘가 무조건 될 수는 없잖아. t는 자연스럽게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고려해줘야 돼. 물론 0 이상이겠지만. 그래서 넣어보시면 쌤, 2의 마이너스 t승 y요. 훌륭해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아, 맞지? 맞나?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구한 값을 넣어보시면 이거 그냥 fx 할게. ft를 할게. 그러면은 f0이 구한 값이겠고 그 값이 뭐 하나 있겠지. 그랬을 때 그 값도 하나 있겠다. 비교해주면 되겠는데 느낌상 이게 정답 아닐 거 아니야. 느낌상. 그치? 넣으면 얼마야? 0이잖아. 0인데 이게 최대값이 될 수 있겠냐? 당연히 아니겠지? 고려할 필요가 없겠고 극값만 구해주면 되겠으니까 미분 내려봅시다. f x t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3D 곱해지겠고 이게 마이너스 t승으로 묶어주면 2 플러스 2 빼기 2t가 될 테니까 여기 0이 될 때는 언제? t가 1이 될 때 겠고 그럼 그 값이 t가 1 때니까 f1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여기서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극값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t 꼴 1 후보가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최대값이 있잖아. 그냥 최대값 있겠지 뭐. 그럼 이렇게 풀라고. 오케이? 최대값이면 솔직히 얘가 극소겠니 극대겠니? 그거보다 극대여야겠지. 극소인데 최대값이 될 수 있겠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최대값이 될 수 있겠어? 없다고. 극점이 하나인데 최대값이려면 극대여야겠지.
라고 풀면 돼. 그래서 F1 넣고 풀어보시면은 2 곱하기 이렇게 이게 정답이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충 느낌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돼. 여기 부분은 엄밀하게 하다 보면은 끝도 없어. 시간 대신에 단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겠다. 207쪽부터 나온 내용은 방정식의 활용과 부등식의 활용인데 뭐라고 부르는 내용 넘겨보시면 208쪽에 나와있는 실근의 개수 유형이다 라고 했고, 역시나 수투에서 다뤘던 실근의 개수 유형과 아주 자주 동일해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문제 언제 풀었던 거야? 이렇게 풀었었잖아. 방정식 fx equal gx,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fx와 gx에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미지수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지수가 없다, 그럼 그냥 인수분해 쳐가지고 실근 구하면 돼. 그럼 계속 찾을 수가 있겠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야 한다. 하나는 hx와 하나는 lx를 정의할 거다.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냐? hx는 fx랑 gx 중에서 미지수가 없는 부분,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hx고, lx는 똑같이 fg에서 미지수가 있는 한만 모아놓은 게 lx다. 그래서 항상 실근의 개수 문제는 저 새로운 함수를 hx나 lx라고 정의해두고, 요 둘의 y는 hx 함수와 y는 lx 함수의 교점 개수 문제로 풀 거다라는 게 실근의 개수 문제 풀이법이었죠. 했을 때 요 lx를 다룬 법에 대해서 미수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lx가 y는 k 이런 식으로 상수항, 즉 가로선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y는 2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정해진 직선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y는 k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정해진 직선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바뀌는 게 뒤쪽에는 상수항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위치만 좀 바뀌는 거다. 다만 얘는 가로선이니까 그냥 이 가로선을 움직여주면 되겠고, 얘는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비스듬한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라는 게 풀이였죠.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정해져 있는 게 지금 y절편이 정해져 있다, 상상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야? 직선에서 이 상상은 y절편이기 때문에 y절편이 정해져 있고 기울기가 바뀌고 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얘는 점을 하나 찍고 그 점은 어떤 점? y절편. y절편을 찍고 그 y절편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회전하면서 교점 개수를 찾는다 라고 풀어주는 거였죠. 그치? 그게 3번 문제 풀이었고, 그 다음에 둘 다 안 정해진 거. 둘 다 안 정해진 직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했을 때, 언제나 이것도 풀이가 똑같아. 어떻게 풀 거냐? 기울기를 가정해 두는 거야. 적당히 가정해.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 그렇게 해보면서 문제 조건에서 맞는 기울기가 있는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기울기를 좀 수정해가면서 다시 위아래로 움직인다. 어떻게 될 때까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것을 반복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직선이 아니라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것인데, 미수가 섞인 녀석으로. 이거는 워낙에 좀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개념 원리나 특강하는 시간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내신 다룰 때 혹은 뭐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할 때 그때 한번 유형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실근에게 쓰기 유형이다. 우리 앞으로 문제 어떻게 풀 거야? hx랑 lx 정해두고 lx 문제가면서 풀 거라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필수지 24번 보면 뭐 서로 다른 실근의 x를 구하시오 해가지고 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 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주고 그래프를 싹싹 그려내서 교점 개수를 파보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미수가 딱히 없으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개수를 알아보셔도 괜찮고 교점을 구해서 그냥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그냥 실근을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전부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기 때문에 교점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25번도 가봅시다. 필수지 25번 가보면 미수가 섞여 있지. 어디 섞여 있어? K라고 해서 곱해져 있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이항을 할 수가 없는데 곱해져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변을 K로 나누어주면 이항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식은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hx가 새롭게 정의가 될 거고 우변에 있는 식은 뭐가 돼? k분의 1 이렇게 되겠죠. k분의 1이라고 해서 유리함수 같지만 결국 뭐야? 상수함일 뿐이야. 결국 가로선일 뿐이야. lx는 가로선이니까 그냥 위아래 쓱쓱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겠죠? 그냥 방황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셔라. 옮겨볼게요. 26번은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x가 0보다 클 때 이게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얘기는 당연했지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가 x가 0보다 클 때 안 맞는다라는 걸 증명해보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교점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보면 되겠고 그 방법은 싹 다 이항해서 요렇게 식을 바꾼 다음에 당연히 얘네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요 그래프 하나랑 x축 비교하는 게 훨씬 쉽겠지. 그래서 요 비교를 가주는 게 조금 더 풀이가 쉽겠다. 그래서 이거 비교는 어떻게? 그냥 더함수 구해서 y값 구해가지고 극값 구해가지고 그래프에 대충 그려보고 x축 그럼 어디 있어야겠네 느낌 가보시면 될 것 같다. 이해되겠죠? 그런 느낌. 27번 해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26번에서는 미수가 없었던 거라면 27번에 미수가 섞였으니까 이제 얘가 성립하려면은 미수가 대충 어떤 범위를 가져야겠냐 라는 거 풀이 방식 자체는 똑같을 거야. 결국 싹 다 이항시켜서 뭐 x축이랑 비교를 한다든지 혹은 뭐 k만 남겨놔가지고 가로선이랑만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딱히 수투에서 배웠던 실근에서 문제 유형이랑 너무 똑같은 거라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넘겨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도함수의 활용 파트 속도와 가속도가 나오는데 역시나 수투에서 봤던 속도가 속도 유형이랑 아예 똑같다. 개념이 새로운 게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필수 딱 하나밖에 없어. 속도가 속도에서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어? 속도랑 가속도랑 위치 가 있을 때 위치가 ft면 속도는 f't고 가속도는 f't다 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었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개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실제로 실수 조심하라. 뭔 실수? 그래프가 띵 나왔어. 이 그래프가 띵 나왔는데 얘가 위치인지 속도인지 가속도인지 꼭 잘 보고 풀라 이거야. 그거 아니면 틀릴 일이 없어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만 좀 조심하시고 뭐 추가적인 해석 이런 거 뭐 정지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럼 정지 상태는 속도가 0일 때니까 즉 이런 VT 그래프 속도가 나왔을 때 이런 0이 되는 포인트에서 정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든지 혹은 뭐 가속도의 개념에서 봤을 때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은 정지의 뜻이냐 정지했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정지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한다든지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해석들은 전부 다 수학적인 해석보다는 물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수학식이 딱히 가르치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도 사실상 뭐 개념 원리는 건 몇 개 없어서 셀 같은 거 나중에 뽑아가지고 몇 개 풀어보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유형화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지금 굳이 딱히 개념 시간에 막 팍팍 그렇게 유형을 다 정리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분이 끝이 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미적분 단원에서 배우는 미분이었고
전체적으로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 내용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어. 미분 방식도 똑같고 그나마 이제 음함수, 매개변수 미분법이 좀 추가되긴 했지만 물론 역함수 미분법도 있지만 음함수나 매개변수 미분법은 거의 사실상 내신 빼고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다만 그 음함수 미분법 파트에서 뒷부분에 나왔던 게 역함수 미분법이었거든. 그건 굉장히 중요해. 그거는 킬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너네가 내신을 하거나 모의고사 대비할 때 꼭 그 역함수 미분법은 아예 그냥 문제 한 100문제씩 뽑아가지고 꼭 연습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특강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 거야. 오케이?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적분 내용도 수투에서 배웠던 적분 내용이랑 똑같아요. 부정분이 뭔지, 정적분이 뭔지, 활용 어떻게 할 건지를 똑같이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만 조금 넘겨보면 대충만 넘겨보면 슥슥 넘겨보면 뭐 치환적분법 이런 것도 나오고 부분적분법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함수의 적분적분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뭐 삼각치환법, 부분적분법 해가지고 미분법이랑 좀 다르게 적분 단원에서는 새롭게 배우는 적분 연산이 개념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미분보다는 수투랑 좀 차이가 날 거야, 난이도가. 그래서 적분을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에서 우리 수투 할 때 했던 적분 개념들 있지? 그거 조금 복습해오고 있는 게 좀 확실히 도움 될 거야.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풀고 그래서 강의 마칩시다.